선생님, 제 딸은요?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내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허둥대던 나에게 돌아온 의사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이미 뇌사 상태입니다. 수막염 진단이 늦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 나디는 열이 나고 단 48시간 만에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제 이름은 유세프 하산, 이집트 카이로 출신의 내과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에요. 먼저 딸을 잃게 된 그 끔찍했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절망 속에서 한국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서울에서 경험한 놀라운 의료 현실까지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저녁, 평범했던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딘이 아빠, 머리가 아파라고 말하며 제 품에 안겼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11살 딸아이가 보이던 그 작은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어요. 아이들이 흔히 겪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39도를 넘나드는 고열에 구토까지 시작됐어요. 의사인 제가 봐도 심상치 않았죠. 여보, 병원에 가야겠어. 아내에게 말하며 나딘을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 시간 후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카이로 시내 보건소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의자에 앉아있을 수도 없을 만큼 말이에요. 수막염 의심 환자입니다. 즉시 검사가 필요해요. 접수 창구 직원에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지금 담당 의사가 없습니다. 오전 8시에 다시 오세요. 품에 안긴 나딘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의식도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같은 의사로서,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이런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문을 열기까지 또 2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검사실이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나딘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목이 뻣뻣해지고 빛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어요.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말했지만 기계가 고장났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럼 혈액 배양 검사라도. 담당 기사가 휴가 중이에요. 내일 오후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라니요. 수막염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말이죠. 결국 국립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입원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사이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딘의 손을 꼭 잡고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딘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경련까지 시작됐죠. 제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진단 장비도 없고 약물도 없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세프 선생님, 죄송합니다. 동료 의사가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추천자를 시도해보겠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나딘의 뇌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요추천자조차 위험한 시점이 된 거예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평생 과학을 믿고 살아온 의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치달았죠. 세 번째 날 새벽, 나딘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는 참담했어요. 광범위한 뇌 손상이 확인됐고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이 나왔죠. 선생님이 의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담당 의사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병원에 갔다면, 만약 MRI를 바로 찍을 수 있었다면, 만약 항생제를 6시간 내에 투여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딘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었어요.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온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손 안에서 차가워져가는 딸의 손을 바라보며 미안해, 나딘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라고 속삭였죠. 나딘이 떠난 후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라며 웃던 아이가 이제는 작은 관 속에 누워있다니 말이에요. 아내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이 유난히 흐렸어요. 마치 나딘을 배웅하기 위해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관을 땅에 묻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 아래선 더는 환자를 보지 않겠다.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색연필, 침대 옆 인형,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림. 모든 게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나딘이 그린 가족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그림 속 저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내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딸은 구하지 못했어요. 아니, 구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죠. 이집트의 의료 시스템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장비는 늘 고장나고, 인력은 부족하고, 대기 시간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길었어요. 병원에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유세프 선생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 같은 실력 있는 의사가 그만두면 원장의 만류에도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더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병원을 그렇게 떠났죠.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의학 저널을 뒤적거리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AI 기반 신속 수막염 진단 시스템, 서울대병원 사례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수막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딘 때문에 너무 아픈 단어였지만 그래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서울대병원에서는 수막염 의심 환자가 오면 6시간 이내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24시간 내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이건 그냥 과장된 광고야.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면 5분 내에 1차 검진이 시작되고 중증도에 따라 즉시 분류된다는 거예요.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는 30분 내에 가능하고 혈액 검사 결과는 1시간 내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딘을 잃은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생생했거든요. 차이를 기다려야 했던 입원, 고장난 MRI 기계, 휴가 중인 검사 담당자. 한국과 이집트의 의료 현실이 정말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막염 치료 프로토콜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나딘이 그런 시스템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잠을 설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딘은 이미 떠났고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나딘들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어딘가에는 지금도 수막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보, 한국에 가보고 싶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나딘 일로도 힘든데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유엔에서 주관하는 의료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매년 전 세계에서 단 50명만 선발한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할 게 뻔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나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저는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제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앞선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배워서 더 이상 나딘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진심이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한국어도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의료 용어들도 익혔죠. 혹시나 선발될까 봐서 미리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3년 UN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딘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나딘아, 아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할 거야. 너 같은 아이들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말이야. 출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할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무리하지 마.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딘을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카이로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딘과 함께 걸었던 거리들, 함께 뛰놀았던 공원들이 보였어요. 안녕, 나딘아.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12시간 동안 계속 날아갔어요. 그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나딘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모든 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라본 서울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죠.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나딘의 사진과 함께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가 들어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공항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거대한 터미널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활주로도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카이로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어요. 입국장에 내려서자마자 더욱 놀랐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올려다보기만 해도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유리 구조물들이 예술작품 같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스스로에게 물어볼 정도였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아랍어로 된 것도 보였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고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21세기가 이런 거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도 놀라웠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매끄럽게 돌아가고 제 가방이 나오는 시간까지 점검판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카이로에서는 가방 하나 찾는데 2시간씩 걸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15분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순간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지하인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았어요. 조명이 밝고 깔끔했고 바닥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선명하게 되어 있었죠.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도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이야? 전철 안에서 본 승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모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질서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도로도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교통 신호도 정확하게 작동하고 사람들도 신호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의료 시스템은 어떨까?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이집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분위기가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주세요. 한국어로 말했더니 기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외국인이시네요? 한국말 잘하시는데 며칠 전까지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었나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건물 자체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카이로의 낡은 국립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죠. 유리로 된 현대적인 외관,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분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더욱 놀랐어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이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외국인 방문객에게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응대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이신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유창한 영어로 안내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국제진료센터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아랍어까지 할 줄 아셨어요. 마르하반 비크 환영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랍어 인사에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아랍어를? 저희 병원에는 중동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기본적인 회화는 배우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가능한 건지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병동 견학이 시작됐어요. 응급실부터 둘러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5분 내에 간호사가 1차 분류를 마치고 중증도에 따라 즉시 해당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수막염 의심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담당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일단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혈액 검사와 요추천자 준비에 들어갑니다. MRI나 CT 촬영도 30분 내에 가능하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도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서 시간을 단축시키죠.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나딘이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마침 수막염 의심 환자가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20대 남성이었는데 고열과 두통, 목 경직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나딘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환자가 도착한 지 불과 10분 만에 혈액 채취가 완료됐고 20분 후에는 요추천자까지 끝났어요. 검사 결과 나오는 동안 항생제부터 투여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라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고 정확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전자차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의사가 태블릿을 몇 번 터치하자 환자의 모든 정보가 5초 만에 화면에 떴어요. 과거 병력,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하신 거예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I까지 접목해서 진단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의료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 의료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자는 많고 의료진은 부족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환자를 대충 볼 수는 없잖아요. 한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나라는 어떤가요? 제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진단이 늦어서 말이죠.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배우러 말이죠.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 동안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나딘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우리 딸이 여기서 치료받았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걸 배워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환자실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사실 가장 두려워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딘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중환자실이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의료진으로서 반드시 봐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에서 봤던 중환자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음도 최소화되어 있었고 조명도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조절되어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발소리조차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환자분이 어제 수막염으로 입원하신 분이에요. 담당 의사가 한 병상을 가리켰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딘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상태는 어떤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다행히 24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서 매부종이 많이 줄었습니다. 며칠 후면 인공호흡기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딘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옆 병상에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역시 수막염 환자였는데 이미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도 나딘의 손을 그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엄마, 언제 집에 가? 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어머니의 대답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나딘에게 해줄 수 없었던 약속을 저 어머니는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막염 환자의 생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기 진단이 가능한 경우 95% 이상입니다. 6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완치됩니다. 95%라는 숫자가 귀에 맴돌았어요. 나딘도 그 95% 안에 들 수 있었을 텐데. 오후에는 응급의학과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모여서 어려운 사례들을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주제는 소아 수막염의 조기 진단이었습니다. 마치 제게 필요한 강의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죠. 수막염은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특히 소아의 경우 6시간 내 치료 시작이 예후를 결정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딘이 4일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 진단이 늦어져서 이미 뇌사 상태가 된 환자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AI 진단 보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수막염 가능성을 즉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놓칠 수 있는 케이스를 최소화하는 거죠.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녁에는 기숙사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나딘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딘아, 아빠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여기서는 너 같은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더라. 아빠가 이 모든 걸 배워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게. 다음 날은 소아과 병동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막염으로 입원했다가 회복 중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8살 지민이라는 아이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수막염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림도 그리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지민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왔어.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야. 와, 피라미드. 나중에 거기 가보고 싶어요. 아이의 맑은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민이의 어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수막염이라고 하니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심정을 너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분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저녁 한국 의료진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유세프 선생님,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때요? 누군가 물어봤을 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충격적입니다.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의료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라요. 저희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한 의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죠. 하지만 환자를 위해서라면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생활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이집트로 가져가서 적용해야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고민도 생겼습니다. 과연 제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불렀어요. 유세프 선생님,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생각은 없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 병원에서 국제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1년 과정인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깊이 있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1년이라니. 처음에는 너무 긴 시간 같았어요. 이집트에 있는 아내 생각도 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습니다. 나딘을 잃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아픔을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에서 1년 더 있으면 어떨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나딘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 아내의 목소리에서 슬픔과 동시에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님께 답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1년 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의료진과 함께 일하게 된 거죠.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의료진들과의 소통에서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느꼈거든요. 하지만 모두들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줬습니다. 유세프 선생님, 한국 음식은 어때요?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은 관심들이 큰 힘이 됐어요. 본격적인 임상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관찰자 역할이었지만 점차 실제 진료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특히 응급실에서 일할 때가 가장 긴장됐습니다. 수막염 의심 환자가 오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응급실에 10살 소녀가 실려왔습니다.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공황 상태였고 아이는 계속 머리가 아파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딘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수막염 의심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즉시 판단을 내렸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15분 만에 혈액 검사가 끝났고 30분 후에는 요추천자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세균성 수막염이 맞습니다.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부모님을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됐으니까 완치될 수 있어요. 제가 나딘의 아버지로서 듣고 싶었던 말들을 그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그 소녀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퇴원하는 날, 부모님이 저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딘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말이죠. 환자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자는 것이 그들의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수막염 환자가 2명이나 동시에 들어온 건데 한 명은 한국인 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 환자는 프랑스에서 온 12살 소년이었는데 부모님이 한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저의 영어와 프랑스어 실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료진들은 정말 훌륭해요.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치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의료진들의 프로 정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국적이나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똑같이 정성껏 치료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유세프 선생님 덕분에 소통이 훨씬 수월했어요. 동료 의사가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이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단순히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진이 된 거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일기를 썼어요. 나디나, 아빠가 오늘 2명의 아이를 도왔어. 너처럼 수막염에 걸렸던 아이들이야. 다행히 모두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어. 아빠가 너를 구해주지 못했던 것이 여전히 마음 아프지만 다른 아이들은 구할 수 있게 됐어. 이게 아빠가 여기 온 이유인 것 같아. 6개월 과정의 중간점에 도달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나딘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을 다른 생명을 구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8개월이 지났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응급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살 여아, 고열과 의식 저하, 3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무전이 들렸어요. 제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살 여아라는 말에 나딘이 떠올랐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3분 동안 저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구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구급차 문이 열리면서 작은 몸을 한 소녀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울면서 뛰어 따라왔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절규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습니다. 즉시 검사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응급실 팀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제가 직접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딘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 아이에게는 해주고 싶었어요. 수막염 의심 환자입니다. 제가 먼저 진단을 내렸어요. 모든 증상이 나딘과 똑같았거든요. 고열, 두통, 목 경직, 빛에 대한 과민 반응.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딘을 잃었던 그 무력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혈액 검사와 요추천자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시를 내렸고 저도 함께 참여했어요. 검사를 진행하면서 부모님을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됐으니까 치료할 수 있어요. 제가 들었던 절망적인 말 대신 희망적인 말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저는 그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나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균성 수막염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되어서 치료 가능합니다. 의료진들이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나딘이 받지 못했던 적절한 치료를 이 아이는 받을 수 있었어요. 치료가 시작된 후 6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엄마라고 말한 거예요. 부모님이 울면서 아이를 안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순간을 나딘과는 함께할 수 없었는데 이 아이와는 함께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곁에 있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딘을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3일 후, 그 아이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제게 그림 한 장을 선물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아픈 아이를 치료하는 그림이었는데, 하단에 고마운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받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나딘의 사진 앞에 앉아서 긴 시간 이야기했어요. 나딘아, 아빠가 오늘 너와 같은 아이를 구했어. 수막염에 걸린 10살 여자아이였는데 다행히 완전히 나았어. 아빠가 너를 구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은 구할 수 있게 됐어.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무엇보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새롭게 생겼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가족의 희망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료 의사들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유세프 선생님,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세요. 누군가 말했을 때 저도 그걸 느꼈어요. 나디를 잃은 후 사라졌던 의사로서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수막염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치료했어요. 각각의 아이들이 나딘 같았고 각각의 부모들이 과거의 저 같았거든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 것인가. 아내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나딘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김 교수님도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유세프 선생님, 저희 병원의 정식 스태프로 일하시는 게 어때요? 국제진료부에서 중동 환자들을 전담하시면 됩니다.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집트에 도입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 대답을 듣고 김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택이네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한국에서의 1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기가 아쉬웠거든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수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곳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응급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유세프 선생님,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집트에 가서도 건강하세요. 진심 어린 인사말들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치료하신 환자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간호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수막염 환자들은 총 15명이었는데 모두 완치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한국에 온 보람이 충분했어요. 특히 제가 처음으로 직접 치료했던 10살 소녀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도 받았답니다. 선생님을 그림으로 말이에요. 편지를 읽으며 나딘 생각이 났어요. 나딘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서울 시내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절망과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였다면 지금은 희망과 사명감으로 가득했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며 고마워, 서울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집트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나딘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치료한 환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의사로서의 소명감.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디나, 아빠가 집으로 돌아간다. 많은 걸 배우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 창밖을 바라보며 나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는 나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1년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달라 보여. 아내의 첫 마디였어요. 그래, 나도 그걸 느껴. 서로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해줬어요. 특히 제가 치료한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딘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빠가 다른 아이들을 구하고 있다는 걸 알면 말이야. 집에 도착해서 나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1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색연필, 침대 옆 인형들, 벽에 붙은 그림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나딘아, 아빠가 돌아왔어. 이제 너를 위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이로 의대 교수진들을 만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어요. 수막염 조기 진단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연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6시간 내에 진단이 가능한가요? AI 시스템은 어떻게 도입하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모두가 한국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느껴졌거든요. 그 후 3개월 동안 이집트 전역의 주요 병원들을 순회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스완, 룩소르까지. 어디를 가든 의료진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카이로 국립병원에서 첫 번째 개선안이 도입됐을 때였어요. 응급실 분류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바꾼 건데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대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중증 환자들의 치료 시작 시간도 크게 단축됐어요. 어느 날, 그 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9살 남자아이가 수막염 의심 증상으로 왔는데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2시간 만에 진단이 끝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하루는 걸렸을 일이었죠. 그 아이를 치료하면서 나딘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달라졌어, 나딘아. 6개월 후 이집트 보건부에서 저를 특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전국 병원의 응급 의료 시스템 개선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나딘을 잃었던 그 아픔이 이렇게 큰 변화의 동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동료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김 교수님은 정기적으로 이집트 의료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연수를 받게 해주셨고, 저도 가끔 한국을 방문해서 최신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의료 교류가 시작된 거죠. 1년이 더 지났을 때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수막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30% 감소한 거예요. 조기 진단 시스템 도입의 효과였습니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나딘 생각이 났어요. 나딘아, 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살았어. 현재 저는 카이로 서울 의료교류센터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명의 이집트 의료진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의 의료진들도 이집트를 방문해서 기술 전수를 해주고 있어요. 나딘을 잃은 아픔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도 한 어머니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어요. 수막염이었는데 하루 만에 진단받고 치료받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의 나딘에게 말합니다. 나딘아, 너처럼 떠나는 아이는 이제 없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나딘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치료한 아이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들이 가득해요. 나딘을 잃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겠지만 그 아픔을 다른 생명을 구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은 사람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했던 동료의 말처럼 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망명자가 아닙니다. 나딘의 아버지이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 유세프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의 나딘에게 말합니다. 너처럼 떠나는 아이는 다시는 없도록 할게. 이게 아빠가 너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이야.